20대라면 누구나 취업, 진로, 인간관계, 연애, 경제적 문제까지 참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할 것 많고 해낸 건 없어 보이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흘러갑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렇게 힘들게 버틸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취업을 위해, 연애를 위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하죠. 저 역시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했습니다. 대학생 때 열심히 자격증, 어학점수 등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더 높아지고 있기에 요즘 20대 분들은 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만한 소중한 책을 최근에 만났는데요. 이 책을 20대 때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이 그대로여도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20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무기를 더해줄 책. 이번 영상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참고하여서 작성했습니다.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 총 4군데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희망도 내일도 없는 상황.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나를 지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가 실제로 신체에서 다른 반응도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도 그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삶의 태도만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그저 수감 번호로만 불리며 나치 감시병들, 카포들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지옥 같은 곳, 아우슈비츠 등 죽음의 수용소에서 벗어난 그가 이야기하는 주장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면 근거 없는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빨리 죽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많은 예시로 등장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수감자가 꿈을 꾸었는데 3월에는 우리가 해방될 거야 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3월이 지나도 해방이 안 되자마자 삶의 의지를 잃고 죽었다. 그리고 실제 통계로도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새해까지 수용소 사망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모두 연말에는 해방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연말을 보낼 거라 생각했지만 믿음이 상실되자 절망감이 그들을 덮친 것인데요.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더 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을 버팁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버티는 순간들도 나오지만 자신이 학문적으로 완성해야 할 연구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루는 단지 버티는 하루를 넘어서 쌓아가는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었고 로고테라피라는 수용소에서 경험한 자신만의 이론으로 세상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언가 창조하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두 번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용기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의미 또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런 반론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은 그 당시 수용소랑은 다르다. 나는 단지 취업 준비 중이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 지쳐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한 것 뿐인데 삶의 태도, 더 나아가 의미를 찾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삶은 수용소만큼 극한의 상황이 아니기에 단지 먼저 챙겨야 하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삶에서 더 적응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책 179페이지에 나오는 로고 드라마 부분을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염세주의자는 매일같이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내면서 날이 갈수록 그것이 얇아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떼어낸 달력 뒷장에는 중요한 일과가 적혀 있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깔끔하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거기에 적힌 풍부한 내용들, 그 힘든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온 삶의 기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반추해 볼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꽤 커다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로고 드라마 내용처럼 떼어낸 달력과도 같은 공간에 내 중요한 일과를 적고 쌓아가는 일, 그렇게 쌓아가는 충실한 하루하루가 취업 준비하는 일상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나날 중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하며 일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수용소 같은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는 분들에게 작은 활동, 선택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버티게 하는 힘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 난 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왜 나는 잘 안 될까? 뒤처진 느낌은 상실감이 찾아왔지만 이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수용소 같은 지옥 같은 순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안고 작은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 등을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20대 추천 도서 책 추천 영상으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전쟁과 고통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취업, 연애,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대라면 꼭 읽어야 할 인생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의 불안을 줄이고 삶을 버티는 힘을 주며 나아가 인생을 180도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 모임,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